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단원 3단원의 4단원 인체 방어작용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인체 방어작용 중에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이제 96쪽부터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은 먼저 인체 방어작용을 크게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특이와 특이의 차이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 종류랑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어떤 병원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작용하는 그런 방어작용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요.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해서 그래서 병원체에 따라 다른 항체를 만들어내서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방어작용을 특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적이다라는 말이 보통 어떤 특정 물질하고만 반응한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생물에서는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보시면은 병원체 종류랑 상관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타고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선천적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방어 기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단 몸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는 외부 방어막인 뭐 피부, 점막 이런 것들 그리고 몸으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도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일부는 병원체 종류랑 상관없이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뒤에서 알아볼 건데 특이적 방어작용은 이제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해서 걔한테만 딱 작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포가 직접 작용해서 병원체를 없애는 그래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 중에 먼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원체 종류랑 상관없이 일어나고 우리가 처음부터 타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천적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1차 방어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네, 1차 방어. 자,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방어는요, 바로 우리 몸의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여러 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단 외부의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못 들어오게끔 물리적인 장벽으로서 작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서 땀이나 뭐 우리가 유분이라고 하죠. 이제 지방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때 분비된 땀과 지방은 피부를 약간 산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피부는 약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약한 산성을 띠는 환경이 오히려 다른 세균들이 자라나는 거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얼굴에 막 기름기 있으면은 막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사실 그 유분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땀 속에는 자, 여기 중요한 효소가 하나 나옵니다.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예요, 효소. 효소가 나오는데요. 이 라이소자임은 하는 역할이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네, 우리가 앞 시간에 세균은 원핵생물이고 세포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땀에 세균 죽이는 효소 성분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은요, 우리 눈이나 코 속, 소화관, 호흡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외부하고 닿아 있는 표면이죠. 자, 이렇게 피부가 없는 부위의 표면은 점액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액으로 덮여 있는 그런 구조를 점막이라고 하면 점막.
자, 그래서 점막에서는 이런 점액이 나오는데 이 점액에도 역시 아까 땀에 들어있던 라이소자임 성분이 들어있어서 라이소자임이 이제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관지. 자, 기관지는 어디냐면은 폐로 이렇게 들어가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공기의 통로를 기관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기관지는 이제 우리 공기 중으로 같이 들어오는 그런 막 먼지나 세균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기관지 표면에 점액을 분비해가지고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모. 자, 섬모는 털인데요. 옆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관지 표면에 이런 털들이 있어서 털들이 영차, 영차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온 먼지들을 같이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저분하지만 가래라고 하는 형태로 몸 외부로 다시 배출을 하죠. 이렇게 몸속에 침입하는 병원체들을 붙잡아서 밖으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점액에서 분비한 분비물들 역시 병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땀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눈물과 위액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눈물에는요, 역시 라이소자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도 피부가 없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때 눈물 속에 있는 라이소자임 효소가 역시 세균을 파괴해서 병원체를 없애주는 그리고 눈물을 흘림으로 해서 눈 속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위액은요, 아주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액에는요, HCl, 그러니까 염산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염산은 아주 강한 산이죠. 자, 근데 이 염산은 음식물 먹으면 음식물과 함께 사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곰팡이 포자나 세균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균들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비물들도 역시 이제 세균이나 뭐 곰팡이나 뭐 병원체의 종류랑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면의 장벽인 피부, 점막, 분비물 이런 애들은 이제 병원체 종류랑 상관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병원체들이 표면을 뚫고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도 일단 이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종류랑 상관없이 비특이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식균 작용인데요. 말 그대로 균을 잡아먹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바로 우리 몸속의 백혈구입니다. 물론 백혈구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통칭 백혈구라고 하지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백혈구가 있는데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서 면역, 그러니까 몸을 방어하는 작용에 다들 관여를 하고요. 백혈구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얘가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를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가 약간 아메바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면서요.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슉 세포막으로 감싼 다음에 세균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백혈구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가지고 이 세균을 분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어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식균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몸에서 병원체가 피부나 점막을 뚫고 몸속으로 침입하면은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염증 반응입니다. 자, 염증 반응이라 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 자, 교과서 97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지금 그림에 예시로 아유 아프겠다. 자, 가시가 피부를 뚫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가시에 의해서 이렇게 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문제지만 보통 이런 물질 표면에는 다들 이런 세균들이 막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들이 몸속으로 이렇게 침입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세균이 몸속에 침입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피부에는 이렇게 비만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비만세포는 이름이 비만세포이긴 한데, 살찌게 하는 그런 세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이 쪘을 때 늘어나는 세포는 지방세포죠. 예, 지방세포가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이고요. 이 비만세포는 이 세포 자체가 약간 안에 여러 과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독일어에서 처음에 세포 이름을 마스트셀이라고 이렇게 붙였대요. 근데 독일어로 마스트라는 뜻이 약간 뭐 살찌다 이런 뜻이라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름을 비만세포라고 지었지만 실제 우리 신체에서 비만이 되는 거랑은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세포의 생김새에서 온 이름이에요. 자, 우리 피부에는 이렇게 몸속에 비만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상처를 입어서 손상된 것을 감지하면은요, 비만세포에서 물질을 막 분비합니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동글동글한 물질을 분비하고 있는데, 이 물질의 이름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 자, 이 히스타민은 되게 중요한 물질이니까 이름을 잘 봐두시고 외워두세요. 자, 근데 이 히스타민은 하는 역할이 뭐냐? 자, 히스타민은요, 이 손상된 부위 주변에요, 이제 모세혈관이 우리 온몸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주고요. 그럼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여기로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혈류량이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피가 많이 이쪽으로 막 모이니까 왜 우리가 다치면은 그 부위가 막 붓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다친 부위가 막 이렇게 부어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자, 붓는다고 상처가 낫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혈액이 많이 지나가니까요. 이 부위로 백혈구들도 많이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혈구들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아메바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찌그러지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 사이사이로 이 백혈구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백혈구들이 빠져나와서 아까 백혈구가 뭘 할 수 있었죠? 네, 바로 식균 작용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세균을 이렇게 잡아먹어서 세균을 제거해 줍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피부나 점막이 손상이 돼서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고요. 피부가 손상되면 비만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뭘 분비한다고 했어요? 네,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을 분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히스타민은 하는 역할이 주변을 지나가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많으니까 그 거기에 지나가던 백혈구가 이렇게 모세혈관 사이로 빠져나오고요. 그러면 백혈구가 식균 작용으로 이 세균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때 막 혈관 밖으로 막 혈장도 빠져나오고 하다 보니까 막 붓고 붉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치게 되면 염증 부위에 흔히 이제 고름이라고 얘기하는 물질이 생기죠. 근데 이 고름이라는 거는 혈액에서 빠져나온 혈장, 그리고 이제 죽은 파괴된 조직 세포, 그리고 죽은 백혈구, 세균, 죽은 세균들, 이런 것들이 장렬하게 이제 전사한 우리 몸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그런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식균 작용과 염증 반응까지 봤는데 여기까지가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봤던 백혈구가 하는 식균 작용 있죠. 그래서 식균 작용은 백혈구가 이 세균, 저 세균 따로 종류를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작용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염증 반응과 식균 작용 모두 병원체 종류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교과서는 이제 98쪽부터고요. 특이적 방어작용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그런 방어작용이고요. 그리고 얘는 항원에 노출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후천적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예, 후천적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속으로 침입한 다음에 일어나는 방어작용이기 때문에 2차 방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특이적 방어작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는 바로 림프구입니다. 자, 림프구도 역시 사실은 백혈구의 한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이제 항원, 그러니까 병원체를 인식해서 거기에 따라 특이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림프구는요, 사실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림프구가 생성되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바로 골수입니다. 자, 우리 뼈 속에는 이제 골수라고 하는 약간 연한 조직이 있어서 여기에는요, 조혈모세포, 그러니까 혈액을 만드는 엄마세포라는 뜻이거든요. 이 조혈모세포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막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백혈구도 만들고 적혈구도 만들고, 그러니까 혈구들을 만드는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혈병 걸리면은 뭐 이식해요? 네, 바로 골수 이식하죠. 그래서 골수를 이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서 정상적인 백혈구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느라고 골수를 이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혈모 세포가 막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림프구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림프구들은 우리 혈액이나 림프절, 림프액들을 따라서 얘네들이 막 몸 곳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 둘 다 태어나기는 골수에서 태어나지만 골수에서 끝까지 성숙하고 분화하는 림프구는요. 비림프구라고 하고요. 자, 얘네가 이 혈액을 타고 여기 가슴에 존재하는 가슴샘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이동한 다음에 성숙하고 분화하는 림프구는 T림프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B림프구는 아까 골수에서 성숙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B가 바로 골수, 뼈가 뭐예요? 영어로 본, 그쵸? 골수가 영어로 bone marrow거든요. 그래서 골수, 뼈, 요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T 림프구의 T는 가슴샘이 영어로 티머스 글랜드. 그래서 T로 시작하기 때문에 T 림프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하고 T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성숙하냐에 따라서 림프구가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림프구들은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림프구는 아까 이제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고요. 둘 다 태어나는 곳은 골수고, 골수에서 성숙하면 B림프구,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T림프구라고 했는데요. 자, 얘네가 하는 일은 B림프구는 이제 우리가 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볼 건데 항체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항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T림프구는 또 보조 T림프구와 세포 독성 T림프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조 T림프구는 이 특이적 방어 작용에서 B림프구와 T림프구를 도와주는 보조의 역할을 하고요.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포를 직접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림프구에 의한 특이적 방어작용을 앞서서 아까는 이제 항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항체 그리고 항원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항원과 항체가 아직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항원, 항체는요.
항원이 바로 병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원.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원인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물질 이런 것들이 바로 항원입니다. 그래서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의 항원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에 따라서 이게 약간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면역 관련한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일반적인 뭐 세균이나 병을 일으키는 뭐 바이러스 이런 거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해롭지 않은 것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꽃가루라던가 특정 음식이라던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알레르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항원으로 인식하는 물질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병을 일으키는 이런 병원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이물질들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항체는 뭐냐? 항체는 이제 이 항원을 제거하려고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입니다. 내 몸에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체입니다. 항체. 자, 근데 항체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얘는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항체를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항체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일단 단백질이기는 한데 얘네들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약간 Y자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여기 부분은 이제 몸통이고요. 양팔 끝을 보면은요, 이 끝 부분에 바로 여기에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항체는요, 여기에 항원이 탁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세균이다. 그러면은 이 세균에 있는 항원과 항체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 결합 부위가 이제 팔 두 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최대 두 개까지의 항원과 결합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항원이랑 결합을 하면은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막 증식하면서 뭐 세포를 파괴한다거나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응집시키면서 항원들이 작용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 그러니까 응집을 시켜서 덩어리를 만드니까 와서 딱 백혈구가 와서 식균 작용, 얘네들을 잡아먹기에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원을 제거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항체는요, 아까 여기 끝에 항원 결합 부위가 있었는데 이 항체마다 항원 결합 부위가 다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다 달라서요. 항원 결합 부위는 항체마다 다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얘는 딱 얘랑 구조가 맞는 항원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다르게 생겼으니까 결합을 못하죠. 얘도 다르게 생겼으니까 결합을 못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하고만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딱 맞는 애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방어작용을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방어한다.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 항체와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하는 그런 특징을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 자체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면 항원이 이제 제대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원을 무력화시키고요. 덩어리를 만들어서 식균 작용이 잘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특이적 방어작용, 면역 반응은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을 동반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뒤에 이제 또 다시 얘기할 건데 백신을 주사했을 때도 역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혈액이 다른 사람들끼리
헌혈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혈액끼리의 응집 반응 역시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특정 항체는 그 항체가 갖고 있는 이 항원 결합 부위하고 딱 구조가 맞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항원 항체 반응으로 우리 몸에서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역 반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면역 반응이라 하면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자, 아까 특이적 방어작용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은 둘 다 먼저 일단 대식세포가 항원을 잡아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대식세포 역시 백혈구의 일종이고요. 자, 대식세포는 이렇게 역시 다른 백혈구들처럼 이제 아메바처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병원체를 잡아먹어요. 자, 근데 잡아먹은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효소를 가지고 분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분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갖고 있는 그 세균들의 특징들 있죠. 얘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 대식세포가 세포 표면에다가 야, 얘네들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항원이야 라고 이렇게 표면에 드러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식세포가 이렇게 표면에 항원의 특징을 드러내 놓으면은 자, 이것을 보조 T 림프구가 와서 인식을 합니다. 자, 보조 T 림프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T 림프구의 일종이고요. 다른 림프구를 이제 도와주고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보조 T 림프구는 이제 대식세포가 제시한 이 항원을 인식해 가지고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증식을 해요. 자, 증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보조 T 림프구가요. 두 가지 이제 경로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 얘도 역시 T 림프구죠.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활성화시키면은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항원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얘네들이 직접, 그러니까 세포 독성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합니다. 근데 멀쩡한 세포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전달받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항원에 감염된 세포, 요런 애들을 파괴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이런 감염된 세포 말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암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세포가 아닌 남의 세포. 그래서 이 세포성 면역의 예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았을 때 거부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던 세포가 아니라 남의 몸에 있던 세포가 몸에 들어오면 이것도 우리 몸에서는 항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체액성 면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체액성 면역 경로로 가면은요, 역시 이제 보조 T 림프구가 다른 림프구를 자극해서 이제 증식하고 분화시키는데 바로 그 림프구가 아까 봤던 B 림프구입니다. 자, 이 B 림프구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항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B 림프구가 처음부터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조 T 림프구한테서 자극을 받아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항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맞는 항체 생산할 수 있는 림프구, 딱 걔만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또 분화를 통해 항체를 잘 생산할 수 있는 세포로 변하는데요. 이렇게 항체 생산에 특화된 세포를 형질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백질이니까요. 이제 단백질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소포체, 골지체 같은 세포 소기관이 막 발달을 하고요. 이렇게 만든 항체는 항원과 결합해서 병원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B림프가 전부 형질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약 일부 기억세포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기억세포는 말 그대로 기억을 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항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애들이 들어왔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똑같은 항원이 또 침입하면은 얘네들이 또 바로 분화해서 형질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형질세포를 만들면 얘네들이 또 항체를 막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얘기를 할 건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세포성 면역은 이제 T 림프구가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 방식이고요. 항원이 침입했을 때 이제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면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합니다. 자, 이게 세포성 면역의 경로고요. 자, 두 번째 체액성 면역은요. B림프구가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제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원은 우리 몸의 혈액이나 림프액 같은 체액을 타고 다니다가 항원이랑 만나서 결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를 자극해서 증식하게끔 하고요. B 림프구는 다시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아있고 대부분은 형질세포가 됩니다. 근데 이 형질세포가 바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이고요. 항체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항원 항체 반응으로 항원을 제거하고요. 기억세포는 남아있다가 이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항원이 우리 몸에 다시 침입하면은 그때 또 다시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세포가 분화해서 이제 2차 면역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것을 원리로 해서 우리는 백신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면역과 관련된 뭐 알레르기나 뭐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면역 질환까지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다음 주에 학교에서 수업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